여러분요, 이것은요 아주 간단해요. 이런 봐봐. 아파트가 이렇게 있죠.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 이 사람들이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조금은요 뭐 처음 들어본 것이긴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살면서 다 겪어보고 다 봤던 것들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보면 이 아파트 주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살 때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이제 5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의무는 어떻게 돼요? 1항하고 2항이 있어요. 1항하고 2항. 1항이 뭐죠? 거기 한번 봐봐요.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구분소유자의 공동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공동이익을 금지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이익 침해 금지. 공동이익이요 침해 금지. 이렇게. 저희 이제 누나가 살고 있는 아파트예요. 새벽 4시만 되면은 너무나 이게요 음악 소리가 커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야. 바로 위에, 우리 누나 바로 위에서 너무 이게 그 앰프 용량이 커가지고요. 근데 누나가 그러자 옆집 밑에 다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쫓아간 게 이제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요. 4시에 울리면 무조건 모이기로 하자 해가지고요. 죽창 들고 대기하고 있다가 울리니까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그 집을 쫓아간 거예요. 문을 두들겨 했더니 남자 혼자 살고 있더래요. 근데 이분이 음식을 하는 그 셰프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때 그 시간이 퇴근하는 시간이래요. 퇴근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는 이제 샤워하면서 그때 음악 틀어놓고 이제 청소도 하고 샤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그때 퇴근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편안한 시간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을 듣기 위해서 좀 좋은 성능 있는 앰프를 틀어가지고 하니까 자기는 전혀 몰랐대요. 혼자 살다 보니까 시끄럽고 이런 거 모르고. 왜? 항상 남들 다 잘 때 들어오니까 자기는 뭐 이게 층간소음이라는 게 있어 없어? 어쩌나 항상 4시에 들어오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전혀.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했는데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뭐를 하냐면 자기가 정말 몰랐다고, 자기가 너무 미안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공동이익에 침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여기요 우리가 이제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죠. 주거 목적으로 뭐죠? 분양이 되죠. 이것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돼 안 돼? 주거 외로 사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봐봐요. 아파트는 주거 용도는 잠을 자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술집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성매매를 한다거나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것은 성매매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 불법 증개축 금지하면 된다 안 된다? 불법 증개축을 금지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아파트들이 다 평수가 넓은 것이 많잖아요. 그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보면 60평인가 몇 평인가를 넘으면은 옛날에는요 호화 주택에서 과세가 맞고 중과세라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 사람들이 아파트를 할 때 만약 70평이 만약에 호화 주택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세금이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요 101호하고 102호로 사는 거예요. 같이 몇 평? 60평짜리는 호화 주택이 아니잖아요. 중간에 가운데요 벽을 터버린 거예요. 그럼 몇 평이 되죠? 120평이 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요 너무 넓으니까요 중간에요 조그맣게 풀장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을 가득 담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아파트라는 것이 그냥 아파트는 그냥 돼 있는 거 아니고요. 각 기둥 하나, 그 다음에 벽 하나 이런 것이 다 뭐죠? 다 그것이 전체적으로요 이게 뭐 하중을 견딜 수 있게끔 설계된 거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벽 털고 여기다가요 풀장 하나 조그맣게 만들어놓고 그러면 물 담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하중이 무거울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삼풍백화점 되는 것이죠. 무슨 알겠죠? 그래 이런 거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요 아파트 같은 거 조사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그거 보면 그런 기록들이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 불법 중개축하는 거. 아마 요즘도 뭐 아파트들 그렇게 하는 게 있지 않을까요? 알겠죠? 2개 사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아는 지인은 여기서 자기 애 아파트인데요 중간에 여기 중간에 터가지고 출입문으로 만들어가지고 처음에는요 되게 좋아하던데요 아들내미가 결혼하니까 너무 불편해하는 거예요. 왜요? 엄마가 시도 뜻 없이 문을 저고 들어오니까요. 알겠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죠. 무슨 알겠죠? 그래서요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죠. 자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하는 것이요 구분 소유자, 집주인이 그런 경우가 있고요. 점유자가 누구죠? 전세권자고요. 임차인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요 구분 소유자가 하는 것은요 43조, 44조, 45조. 점유자가 하는 것은 46조. 이건 중요하잖아 법조문은. 그러면 이 사람이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하면은 여기 5조 1항이에요. 5조 1항은 공동이익을 침해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여기는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만약에 공동이익의 침해를 금지하는 행동을 하죠. 그러면 그런 거 하게 해야 돼, 못 하게 해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요 거기 보면 1번 봐봐. 1번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무슨 청구다? 정지청구라고 되어 있죠. 정지청구. 그 다음에 거기 정지청구를 해. 정지청구, 정지 또는 결과 제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는요 경매 뭐죠? 사용 금지를 해요. 사용 금지. 강도가 세지죠. 여기는 이제 45조는 경매를 해버려요. 그러면 점유자가 그러면요 계약을 해제하고요 원래 집주인한테 인도하라. 인도 청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쭉 한번 봐봐요. 강도가 더 세지죠. 자, 집주인이 그랬을 때 집주인이요. 그러면 결과 제거를 할 때는 뭐냐? 5조 1항 때문에. 5조 1항 때문에. 여기는요. 5조 1항은 1항인데 5조 1항으로 해서 공동생활에 장애가 현저하는 거예요. 장애가 현저하다 이런 말. 여러분 경미를 청구하는데요. 5조 1항하고요. 5조 2항하고 또는 여기요. 규약을 위반했다. 규약을 위반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 그럼 경미를 청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것은 중요하잖아. 중요하지 않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이 말이 중요해. 이 말이 사용금지 경매 이렇게. 이것은 여러분요 여러분요 괜히 여기다 신경 쓸 것 같아서요. 그렇다 이 말이고요. 그다음에 이 정지 청구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 관리인. 이런 관리인이 누구라고 그랬죠? 관리인 누구예요? 아파트 관리 소장. 그러면 돼 안 돼? 큰일 나. 누가 관리인이에요? 입주자 대표의 회장. 알겠죠? 다 관리인이에요. 관리인 또는 누구냐? 관리한 집회 결의로 지정된 구분 소유자. 지정된 구분 소유자 이렇게요. 지정된 구분소유자 이렇게. 지정된 구분 소유자는 여기만 나와. 여기만. 다른 데는 지정된 구분 소유자라는 말이 없어요. 이런 봐봐. 이것은 지금 같은 공동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거기서요 아파트에서요 포주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아침만 되면요 저녁만 해가 떨어지면요 하의가 실종된 여자들이 화장 진하게 해가지고 막 들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요 한 번도 12시 이전에 집에를 들어온 적이 없는데 무슨 소문을 들었는지 5시 50분 되면 집에 퇴근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 이 여자들이요 이거 보통 노릇이 아니죠. 근데 가가지고 뭐라고 따지러 갔더니요 한 놈이 옷을 딱 벗고 나오는데요 앞뒤로 용이 승찬 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말을 해야 못해요? 못하죠. 그래서 저기서요 무슨 일 하고 있는 거 있기는 같긴 한데 신고하면은요 또 해코지 당할 거 봐서 말도 못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떡한다? 그 사람의 용이 앞뒤로 승천하죠. 그러면 회의를 해가지고 딱 다 옷 벗으라 해야죠. 아파트 주민들 옷을 다 벗으라 했더니 옷이 앞뒤로 승천하면서 팔에 좌우로 또 승천한 놈이 더 센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떡한다? 개를 가서 보내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뭐란다? 지정된 구분 소유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아파트 주민들끼리 해결을 해야 되니까 누군가 가서 해결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지금 여기서 아파트에서 지금 일하는 일이야. 우리 일이잖아. 우리 일. 그러니까요 가서 내가 괜히 갔다가요 한 방 맞으면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아도 아프지 않은 애를 보내면 되죠. 무슨 알겠죠? 그것을 지정된 구분 소유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여기서는요 어떻게 한다? 여기는요 그냥 하면 안 되고요 4분의 3의 결의가 있어야 되고 여기도 전체의 4분의 3 여기도 전체의 4분의 3의 결의가 있어야 돼. 됐죠? 여기도 뭐다? 여기는 소송을 하고요 여기는요 법원에다 청구하는 거예요. 법원. 이것도 소송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경매를 청구할 때는요 판결이 확정, 경매라고 판결이 확정날 때부터 6개월 이내에 경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구분 소유자, 해당 구분 소유자는요 경매를 받을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또 경매 받아봐. 그럼 처음부터 또 시작해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 하고 사용을 또 몇 개월 동안 금지하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경매를 청구하고 그러면 또 그놈 또 열받아서 또 돈 많이 받고 또 경매 받고 이것만 하다가 그러면 평생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은 경매 받지 말라는 거죠. 왜? 너 나가라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순서를 보면은 맨 처음에 그러지 마세요. 우리 누나 하지 말라고 해서 그냥 안 했어. 알겠죠? 그런데 계속 한다. 그러면 그 아파트 사용 금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당신 때문에 우리 못 사니까 너 나가라고. 뭐 알겠죠? 그래도 더 크트라면 열받아가서 그러면 그 집 경매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순서가 이해됐나요 지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사용금지 경매 해제는 뭘 한다? 4분의 3, 4분의 4분의 3이고 이 두 가지는 뭘 한다? 사용금지와 경매 청구는 그것은 소송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법조문은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 그런데요 아무것도 아니야. 한번 봐봐요. 자,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정지 청구라고 되어 있나요? 되어 있어요? 자, 어디가 있냐면 두 번째 줄 1번의 두 번째 줄 끝에 관리인 그 다음에 관리단 집회 결의로 그 다음에 지정된 구분 소유자
알겠죠? 그래서 세 번째 끝에 행위를 정지, 맨 끝에 결과를 제거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사용 금지는 뭐죠? 사용 금지는요. 두 번째 줄 끝에 관리인, 그 다음에 얼마 동의다? 4분의 3. 4분의 3으로 지정된 구분 소유자. 4분의 3의 결의가 있어야 돼. 4분의 3. 맨 끝에 죠. 뭐로써? 소. 한문 나죠? 호. 소로서 맨 끝에 사용 금지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거기 되어 있나요?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경매. 경매는 뭘 한다? 경매는요, 세 번째 줄 끝에 관리인 또는 관리한 집회 결의 4분의 3. 지정된 구분 소유자. 용이 앞뒤로 팔로 두 팔이 다 있어야 되겠죠? 그럼 뭐를 한다? 경매 네 번째 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경매를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 출과. 법원에 청구야. 법원에. 그러면요, 바로 밑에 확정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경매해야 돼? 6개월 내에 경매해야 돼. 맨 끝에 해당 구분 소유자는 경락인이 되지 못한다. 그럼 봐봐요. 이건 집주인이 그랬을 때 건물주가. 건물주는 멀쩡한데 그 집에 사는 임차인이 잘못했어. 임차인.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럼 임차인이 잘못했다. 그럼 세 번째 쪽 관리인 4분의 3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 소유자 돼 있죠? 그 사람 뭐 할 수 있다? 해제 및 뭘 할 수 있다?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됐죠? 지금 이렇게 간단하죠? 이것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요, 뭐 다른 건 다 중요하지 않고 지정된 구분 소유자고, 그다음에 여기 뭐다? 4분의 3이고, 그러니까 뭘 한다? 소송을 하고 이렇게. 됐죠? 지금 뭐 별것 아니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어디 보냐? 관리단을 봐. 관리단. 이건 관리단이 뭐라고 그랬죠? 입주자 대표회의 이렇게. 상가에서는 관리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아파트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 이렇게. 자, 건물에 대하여 구분 소유가 성립되면 줄거 구분 소유자 전원. 두 번째 줄맨 끝에 관리단이 설립된다. 된다 동그라미. 거기다요 될 수 있다 X. 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 된다. 당연 설립이라고 그래. 된다. 또 재밌는 말이 나죠. 2번 봐봐. 수부장자로서 줄거 분양대금 완납. 완납했죠? 이퀄 실질적 소유자. 분양대금 완납하면 실질적 소유자죠. 분양자 측의 사정으로 줄거 등기를 격려받지 못한 수분양자. 등기를 격려받지 못한 수분양자. 맨 끝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왜? 실질적으로 소유자니까. 그 다음에 관리인. 관리인은 뭐라고 한다고? 아파트 관리소장 OX. 뭐라고 쓴다?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자, 했어요? 몇 인 이상일 때? 10인 이상. 줄긋고 선임하여야 한다. 줄긋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 하여야 돼. 2번 관리인은 줄거 구분 소유자일 필요 없으며 임기는 2년 줄거. 자, 재밌는 말이죠. 구분 소유자일 필요 없으며 가로묶고. 이러면요, 우리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은 구분 소유자가 아니어도 된대. 그래요? 그럼 어느 경우에 구분 소유자가 아니어도 되죠? 전세? 전세한 사람도 된다고? 또 여러분 혹시 거기 임대 아파트. 여러분 임대 아파트도 입주자 대표 있어 없어? 아, 다 있어. 임대 아파트도. 알겠죠? 임대 아파트는 집주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기 보면 저기 어디야? 저기 무슨 임대 아파트 있죠? 저기 닭 아니라겠는데? 닭 2개가 보고 있는 거. 부영 아파트 있죠? 거기 임대 아파트잖아요. 부영 아파트 임대 아파트죠? 거기 입주자 대표 있어 없어? 있어. 거기는 임대 아파트니까 집주인이 있다 없다? 없죠. 구분 소유자 없어. 그래도 거기는요 닭이 아니고 뭐라 했는데? 사랑으로. 그러니까 사랑으로야. 그러니까 그거 뭐냐고? 닭이 아니고 뭐냐고? 아, 원앙이에요? 아, 그래? 나는 닭인 줄 알았어요. 자요. 아무튼 무슨 말 알겠죠? 오케이, 사랑으로. 됐죠?
관리단 이렇게. 그래서요 관리인은요 구분소유자 필요가 없어요. 왜?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 자, 관리인은요 줄과 관리단 집회 결의. 그다음에 두 번째요 관리위원회 결의. 결의로 선임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5번은요 줄과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어.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는요 바로 밑에 각 구분 소유자는 맨 끝에 해임을 법원에 청구. 자, 6번 이번에 새롭게 들어왔어. 6번 새롭게 들어왔어. 6번 맨 끝에 보면 신설 2020년 2월 4일이라고 돼 있죠. 자, 2020년 6번 봐봐. 전유 부분이 줄고 50개 이상. 전유 부분이 50개 이상. 그런데요 두 번째 끝에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맨 끝에 보면 조그맣게 소관청이라고 돼 있나요? 소관청에 신고를 해야 돼. 이제는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은요 신고하도록 돼 있어. 여러분 여기 아파트 보면은 50세대 여기 봐봐. 여기 뭐죠? 여기 두산 2부 50세대 안 돼요? 되죠? 여기 입주자 대표회의 있죠? 이 사람들도 이제 다 신고해야 돼. 아시겠죠? 하도 입주자 대표회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해요, 나쁜 일을 많이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집중적으로 관리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요 7번 24조 1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완전히 신설됐어. 맨 뒤에 보면 항상 신설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되어 있죠? 임시관리인이죠. 임시관리인. 관리인이 없을 때 있잖아요. 임시적으로 선임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언제죠? 우리 보면 이것을 뭐냐면 구분소유자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 부분을 점유한 자 누구죠? 임차인, 분양자 등 줄과 이해관계인은 두 번째로 관리인이 없는 경우. 재밌는 말이죠. 주무관청 아니에요. 어디에요? 법원에 선임을 청구해. 희한하게 법원에다가요 그럼 법원에다가 임시관리인 선임을 선청하면요 그럼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요 임시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신청을 해. 청구를 해. 그럼 주무관청이잖아. 감독관청에서 하면 제일 빨리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여기 남양주시청에서 와가지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걸 굳이 아니 전국에 아파트가 몇 개인데 그렇잖아요. 자, 그럼 니은요 임시관리는 선임달라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맨 끝에 집회를 소집해야 돼. 왜? 관리인 선임하기 위해서. 임기는요 선임된 날로부터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그런데 아까요 원래 관리인은 임기가 몇 년이었죠? 2년이었죠. 그러니까 아무리 관리인 선임이 안 돼도 2년은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건 뭐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아무튼요 어디다가 선고한다? 법원에 주무관청이 아니고 감독관청이 아니고 법원에 선임을 청구한다 이 말. 이것만 중요하죠. 자용 25조 관리인은요 다른 감 각호의 행위를 할 의무를 갖는다. 이것은 개정이죠. 개정인데요 당연 다 필요 없어. 1번 봐봐. 1번 뭐라고 됐어? 1 공용 부분. 1의 2도 뭐라고 됐어? 공용 부분. 2는 뭐라고 됐어? 공용 부분. 지금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뭐예요? 3의 2를 봐봐. 3의 2. 이것도 새롭게 들어왔어. 3위는 뭐 소음, 진동 이것을 유발하여 공동. 이건 뭐죠? 소음이나 진동이나 악취 등을 유발하여. 이게 바로 뭐 요즘 뭐 반려견들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반려견들 보면은 이게 분리가 잘 안 되는 반려견들 있죠. 전용 내 짓는단 말이죠. 알겠죠? 그럼 뭐 난리 나는 거죠. 이런 것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조치들인데 딱 다 이걸 어떻게 하면 이게. 그래서 맨 끝에 봐. 맨 끝에 관리인은 공용 부분에 이렇게 돼 있죠. 공용 부분 줄 거 봐. 아니 그 옆에 전유 부분 줄 거 봐. 거기 전유 부분이란 말이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요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에서 무슨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틀린다. 그냥 이거 다 암기 못해. 다 공용 부분이라 돼 있죠. 전유 부분이란 말이 들어가면 틀려. 그럼 관리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봐봐요. 남의 전유 부분 가서 고치면 돼요? 그건 둘 중 하나야. 자기 집이든지 옆집 총각이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왜 남의 집 가서 고쳐요? 수리를 해요. 왜 남의 집을 변경하냐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뭘 한다? 공용 부분에 대해서만. 됐죠 지금? 그거 하나만 딱 잡으면 돼. 키워드가. 그 다음에 9번도 딱 시험에 한 번 났어. 관리인의 대표권을 뭐 할 수 있어요? 제한할 수 있는데 선의 제3자가 대하지 못하고요. 관리는 줄고 매년 1회 이상. 딱 그만. 예전에는 1회라고 했어. 근데 1회 이상 맨 끝에 보고해야 돼. 자, 그 다음 자. 지금부터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아까 했던 거다 비하면 지금 뭐 그냥 줄고 묶고 넘어가면 돼요. 회계감사. 이게 새롭게 들어와가지고요. 회계감사가요 조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회계감사.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는요 회계감사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하도
나쁜 짓 하니까 이걸 감사를 받도록 했단 말이죠. 자, 그럼 봐봐요. 몇 개 이상? 150개 이상. 전유보험이 150세대 이상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끝에 관리인은, 두 번째 끝에 회계 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돼. 1회가 아니에요. 1회 이상 받아야 돼. 다만 얼마? 3분의 2 이상. 3분의 2가 맨 끝에 줄 회계 감사를 받지 않기로 결의한 연도는 그러지 않는다. 그 해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3분의 2가요. 아, 우리는 감사 안 받아도 돼요. 그러면 그때 그 해는 괜찮다며. 그 해는. 알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1년에 몇 번 이상? 1회 이상 받아야 돼. 몇 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자,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2번은 여러분요 놔두고요. 3번은요 몇 개에서 몇 개? 50에서 150개 미만. 50에서 150개 미만. 이때는 어떻게 하냐? 무조건 받고 안 받고가 아니고 150세대가 안 되죠? 그럴 때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줄과 맨 끝에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요구. 구분 소유자 5분의 1이면 여러분 얼마 안 되죠? 5분의 1이면 얼마예요? 150세대면 150세대 안 되니까 30세대 이상 요구하면 감사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쉽게 하도록 했단 말이죠. 쉽게. 그러니까 여러분요 뭐가 좀 불안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모여가지고 몇 명만 우리나라 사람 금방 으쌰으쌰 되잖아요. 30명 금방. 연서는 뭐예요? 같이 연판장 돌려가지고 사인 받아가지고 이 말이잖아요. 바로 그냥 요구하면 돼. 그래서 감사는 뭐 한다? 받아야 한다. 알겠죠? 그래서 가다 보고요. 관리인은 4번. 관리인은 두 번째 맨 끝에 그것을 점유하는 자에게 보고해야 돼.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됐죠?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7번은요. 이것은 회계감사는요. 뭐는 안 된다? 그러면요. 대규모 점포 줄거. 두 번째 줄 끝에 7번이에요. 준대규모 점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규모 점포, 대규모 점포 같은 게 여러분요. 그냥 이마트 같은 뭐 저렇게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관리위원회. 여러분 관리위원회는요. 뭐 하는 거냐면 봐봐요. 하도 관리인이요.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이 나쁜 짓을 하니까요. 이 관리위원회에서 그것을 막는 거예요. 한번 봐봐요. 관리단에는 규약 동담이 규약. 여러분 규약이 뭐죠? 아, 규약은 그냥 계약서랑 똑같은 거라 했죠. 규약으로 뭐 한다? 둔다야 둘 수 있다야. 오케이 둘 수 있다. 그것만 딱. 그러니까 봐봐. 여러분요 이렇게 보시면 돼. 여러분요 우리 그 집합권법에서요 한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요. 둔다. 다른 건 다 둔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요. 아니 한다 하여야 한다 둔다요. 근데 할 수 있다는 이거 딱 하나예요. 규약으로 둘 수 있다. 관리는 둔다가 아니에요.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고. 알겠죠? 그래서 둘 수 있다 이렇게. 관리위원회 뭐 하는 거죠? 맨 끝에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해. 그러니까 뒤에 돌아다니면서. 그럼 봐봐. 그다음 관리위원회 위원은 누구 중에서? 구분 소유자 중에서. 여러분 이게 뭐하고 달라요? 아까 여러분요 관리인은 반드시 구분 소유자이어야 한다. OX. 관리인 누구예요? 입주자 대표의 회장. 반드시 구분 소유자이어야 한다. OX. X라고 했죠. 누구 때문에 X다? 임대아파트. 그런데 봐봐. 관리위원회는 뭐 하는 거죠? 그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 뒷조사하는 거잖아요. 나쁜 짓 하는가. 그 뒷조사를 옆집에서 해야 돼? 우리 집에서 해야 돼? 옆집 아파트에서 해야 돼? 우리 아파트가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사람들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 중에서 뽑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결국 임대 아파트에는요 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없잖아요. 왜? 구분 소유자 중이니까. 거기는 구분 소유자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자 4번.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은 뭐가 될 수 없어요?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죠. 당연하죠. 이건 새롭게 들어왔어요. 예전에 이거 없었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아니 지를 감독을 하겠는데 지가 지를 감독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럼 간단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될 수 없다. 임기는 몇 년? 2년 이렇게 2년. 알겠죠? 그 다음에 규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규약에서는 2번 봐봐. 2번은 뭐죠?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줄과. 규약을 설정하고 변경하고 폐지할 때는 4분의 3만 줄과. 그 다음에요 3번은 그냥 한번 읽어도. 왜냐면 이게 이제 가끔
한 번씩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지문으로요. 이런 봐봐요. 만약 우리가 규약을 만들 때 생각을 해봐. 4분의 3의 동의를 받는단 말은 전원이 동의했다는 거요, 4분의 1은 반대했다는 거요. 4분의 1 반대. 그러면 우리가 규약을 만들었어. 4분의 1이 반대했어. 그럼 반대한 사람도 그 규약에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 따라야 되죠.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 우리가 관리자한 집회를 했어. 집회를 해서 다른 사람이 다 동의했는데 한 10명은 동의 안 했어. 그래도 이미 결정되면 그걸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 따라야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 한번 읽어봐. 관리단 어디를 읽으라고 그랬어? 3번. 규약 및 관리단 집회의 결의는 고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 그저 아파트를 산 사람도 산 사람에 대해서 효력이 있고, 그래서 관리단 집회에서 적법하게 결의된 사항은 반대한 사람에 대해서도 뭐가 있다? 효력이 있다. 자, 4번 봐봐. 업종 준수 의무 박스에. 업종 준수 의무. 여러분 여기 한번 봐봐요. 여러분 여기 지금 보니까 알파엠 한번 가봤더니 상가들이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한번 봐. 여기 아파트 상가가 있죠. 2층 이렇게 있단 말이죠. 상가들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그런데 이것을요 그냥 분양하면요 평당 2천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근데 업종을 지정하죠. 요즘 다 업종을 지정을 많이 해. 업종을 지정하면 여러분요 지금 알파엠이 지금 2,000세대 해봐. 3,000세대죠. 그런데요 아빠 먼저 상가가 몇 개 안 돼. 지금 상가가 너무 많더라고요 저기는요. 그런데 상가가 몇 개 안 된다 해봐. 그러면 여기서요 부동산 2개만 주겠다 이거죠. 3,000세대인데. 그러면 여러분요 저거는 집을 팔고 심장을 하나를 팔더라도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죠. 왜요? 3,000세대를 두 명이서 해 먹으면요 저거 뭐 평생 저는 뭐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죠. 세상에서 제일 편한 직업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저기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여기가 평당 어디요? 일반적으로 상가가 2천이면 여기는 평당 아마 분양가가 5천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도 받을 사람이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독점 이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업종을 지정하는 것은 분양을 한 사람도 이익이 되고 분양을 받은 사람도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는 부동산 했고요, 여기는 중국집을 했고요, 여기는요 떡볶이집을 했고요, 여기는요 편의점을 했고 이렇게 했는데요, 편의점 하는 사람이 딱 보니까 나는 24시간 일해도 돈 몇 번을 못 받는데요, 이놈 중개업자들은요 가만히 앉아있다가 컴퓨터 자판 몇 개 딱 두드리면 돈이 탁탁 떨어지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자기도요 다음 날부터 뭐로 한다? 아파트 부동산을 바꿨다 이 말이야. 그럼 돼,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바꾸려면 다른 그 부동산하고 있는 구분 소유자의 승낙이 있어야 돼요. 그걸 없으면 절대로 못 바꿔. 바꿨죠? 자기 멋대로 바꿨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지 마라 해야 되겠죠. 그래도 하죠? 그러면 전기를 끊어버려. 그걸 단전이라고 그래. 단전 호흡 아니고, 알죠? 단전 전기 끊어버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단수 아니고 물을 끊어버려.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요 전기 안 들어오고 물 안 들어오면 운영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건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다.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요 상가 분양 같은 것이 업종을 지정해서 상가를 분양하잖아요. 그런 분양 맡으면 짭짤하죠. 왜? 분양도 잘 되고, 알겠죠? 돈도 좀 벌죠. 그런데 알파이처럼 저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저거 이거 지금 봐봐. 부동산 몇 개 들어가 있어? 한 열 몇 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열 몇 개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게 한 집당 200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좀 이따 이제 무조건 이제 쫙 받죠. 이제 아마 4월 말이 지나면은 4월 말까지인가 저기가 아마요 명의 변경 4월 말까지인가 중도금인가 그게 끝일 거예요. 그럼 4월 말 되면 5월 달부터 이제 완전히 이제 거래가 별로 없으면 쫙 빠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열 몇 개나 있잖아요. 그럼 지금 서로 지금 어떻게 돼요? 피 터지고 있는 거죠. 응? 그런데 만약 저거 업종을 지정했다 해봐. 부동산 저기서 4개만 줘도 들어가만 하죠. 3,000세대니까 알죠? 4개 있어도 한 사람당 800세대. 여러분요 800세대를 독점을 하면 그건 돈 버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4개만 있어도 들어갈 만해 안 해? 하죠. 무조건 가야죠. 그런데 저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했는데 뭐냐면 부동산이 너무 많아. 아니 상가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저 위에까지도 막 있고 막 그렇대요. 나 저 위에까지 안 가봐서 입구만 살짝 갔다가 내려왔거든요. 알겠죠? 저 위에 가면 더 많대요.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고요. 알파입니다. 알겠죠? 자요 관리단 집회. 관리단 집회가 뭐죠? 우리는 뭐를 얘기하죠? 입주자 대표 회의. 알겠죠? 자 정기는요 줄고 해개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해개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정기 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야 돼. 임시는요 줄고 5분의 1 이상이 요구. 5분의 1 이상. 그다음 두 번째 줄 관리인이 필요. 이때 임시 관리단 집회를 한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 다음 페이지 213페이지. 자 213페이지 봤어요?
봤어? 자, 관리단 집회는요 줄과 전원이 동의 이렇게. 여러분 전원이 동의하죠? 그럼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 이것을 소집 절차 생략이라고 그래요. 전원은 딱 한 번 있어. 한 번. 여러분 의결권 줄과. 의결권은요 지분 비율인데 지분은 뭐 이런 뭐라고 했죠?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 그래서 의결권은 뭐라고?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 지분 비율 이렇게. 여러분 여기 한번 봐봐. 여러분 아파트 있죠? 아파트를요 여러분요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이렇게 세 사람이요 아파트를 하나 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결권 행사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세 사람이 다 나와야 돼요? 한 명만 나와야 돼요? 한 명만 다 나가? 한 명만 나와야 돼. 한 명만. 알겠죠? 한 사람만 나와서 의사를 표시하죠. 여러분 우리 혹시 4452이라고 아세요? 이승만 정부 때 4452 개헌을 했잖아요. 여러분 아주 유명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있잖아요. 수학 공식이 수학의 전문적인 용어가 하나 올라간 것은 4452이에요. 알겠죠? 숫자가 사람이 항상 부족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서울대학교 교수한테 물어봤더니 수학과 교수한테 물어봤더니 5 이상이면 반올림해가지고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4452란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사람은 정수가 돼야 되지 점이 소수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점이 될 수 있나요? 알겠죠? 사람은 언제나 1이 돼야지. 1 정수가 돼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항상 한 사람이 나가지 33분의 1, 3분의 1 될 수가 없다고. 사람은. 그러니까 의결권은 어떻게 돼요? 한 명만 있어요. 하나만 있어야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 여럿이 공유하죠. 1인을 의결권 행사할 줄과 1인을 정해. 기억, 강행 규정이에요. 어떻게 정해? 니은 전유 부분의 공유자는 협의를 하고요.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한다? 바로 밑에 지분의 과반수. 디귿은요 만약에요 의결권 행사자를 줄과 정하지 못할 경우. 그럼요 두 번째 주면 끝에 지분 비율로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어요. 왜요? 지분 비율로 하면 얼마가 돼요? 33점 이렇게 이거죠. 이제 일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안 된다니까요. 할 수가 없다. 자 7번은 또 중요하죠. 7번은 뭐죠? 서면 전자적방법이 뭐죠? 인터넷 투표죠. 그 다음에 대리인 이것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자 8번은요 5분의 4 줄과 5분의 4가요 봐봐. 우리 보통 이제 할 때 뭐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인터넷 투표 같은 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요즘 거의 대부분 아파트마다 뭐가 있어요? 홈페이지가 다 있기는 있어. 그런데 만약에 나이들이 좀 많이 드신 분들이 사는 데는 인터넷 투표하면 안 되겠죠. 그때는 어때요? 무슨 뭐죠? 입주자 대표의 선거 같은 거 할 때 관리 사무실 가서 투표하잖아요. 그거 서면으로 한다고 그러죠. 내가요 외국 나가 있는데 그러면 누구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걸 대리인을 통해서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요 요즘 뭐 신설 아파트는 거의 대부분 다 뭐로 해요? 다 그냥 다 앞에 모니터 있잖아요. 그 모니터에서 다 뭐죠? 동호수 해가지고 다 거기서 터치로 해가지고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죠?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분의 4 이상이요 5분의 4 이상이 전자적 방법으로 하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뭐 관리사무실하고 해서 서면으로 하거나 그냥 모이지 않아도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뭐란다? 전자적 방법하고 서면하고 섞어. 그러니까 어떻게 젊은 사람들은 뭘 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하고 인터넷 투표하고 잘 못하는 사람은 뭘 가서 뭐죠? 뚜벅이로 가가지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그래서 얼마가 동의하면 5분의 4가 동의하면 그 안건에 대해서 예스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관리단 집회는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뭐냐 10번은 아직 시험이 안 났어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관리단에서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결의를 했는데 엉뚱한 걸 결의를 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규약이나 법령에 위반되잖아요. 그러면 결의 취소해서 이것은 예전에 도입이 됐는데 아직 시험이 안 났어. 이것은요 안날하고요 한날이 있어. 내가 뭐라고 했죠? 안날이 길어요, 한날이 길어요? 한날이 길고 안날은 짧다고 그랬죠? 여기서 안날부터 6개월, 한날로부터 1년 안에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를 해. 아마 시험이 나면 안날과 한날을 바꿀 수 있어. 안날로부터 6개월, 한날로부터 1년이에요. 결의 한날.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 회의가 결의를 했잖아요. 그 결의가 마음에 안 들어. 다른 건 법에 위반돼. 그러면 빨리 결의 취소소를 제기해야 돼.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6개월.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몇 년? 1년.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거기 나왔죠? 두 번째 끝에 안날 동그라미 6개월, 한날 동그라미 1년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러면 하자담보 책임. 예전에는 이 하자담보 책임이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요.
한참 시험이 나왔죠. 왜? 시험이 되게 좀 쉽거든요. 자, 봐봐. 하자 담보 책임은요. 하자 담보 책임은, 자, 먼저 설명을 하고 갈게요. 먼저요, 이것은 전유 부분에 하자가 있을 수 있고요. 전유 부분요. 그다음에 공용 부분에 하자가 있을 수 있어요.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하고. 그럼 여러분요, 전유 부분이 하자가 있잖아요.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전유 부분은 보통 10년이 아파트요. 공용 부분도 보통 주요 구조물의 10년이란 말이죠. 그럼 언제부터 10년이냐 이 말이죠. 언제부터? 여기 공용 부분은요, 사용 승인일부터 10년, 임시 사용 허가일부터 몇 년이다? 10년이에요. 그런데 전유 부분은요, 최초 인도시부터 10년이에요. 이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요, 임대 아파트 임대에 있다가 나중에 분양을 받는 아파트 있어 없어? 있잖아요. 임대로 6년 있다가 분양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분양 받을 때부터 10년이에요. 최초 임대 아파트로 최초에 들어갈 때부터 10년이에요. 만약 분양 받을 때부터 10년이면은 그러면 시공사는 어떻게 돼요? 6년에다가 여기서부터 또 10년, 몇 년 책임져? 16년 책임지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10년이다? 최초 임대아파트 최초 인도시부터 10년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 뭐가냐면 하자 담보 추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하자 보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말이 비스무리하죠? 전혀 다른 말이에요. 하자 보수는 고쳐달라, 수리해달라 이 말이에요. 수리해달라는 것은요, 구분 소유자 내가 가도 되죠. 내가 가서 해달라고 해도 되죠. 근데 여기 관리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가서 해도 되고, 입주자 대표회의 여기 관리소장 입주자 대표회의가 해도 되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입주자 대표회의 등 이렇게 얘기해. 이런 사람들이 가서 하자 보수를 해달라고 할 수 있죠. 여자가 혼자 사는데요, 집이세. 그러니까 여자가 가서 얘기하면 잘 해줘 안 해줘? 우리나라 사람들 뭐 아직도 잘 안 해주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때는요, 누가 가서 해주는 게 좋아요? 관리소장. 알겠죠? 관리업체 관리소장이 들어가. 그런데 하자담보 추구권은 뭐냐면 하자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이에요. 손해배상 청구권. 그럼 손해배상 청구권은 뭐예요? 누가 이건 청구한다? 누가? 현재 구분 소유자. 그럼요, 갑이 분양을 받아가지고 을한테 팔고 을이 병한테 팔았어. 지금 현재요, 비과세. 비과세 가지고 벽지가요 다 젖었어. 그럼 수리비용을 청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청구한다?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청구해야죠. 최초에 분양받은 사람이 아니고.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이제. 자, 책임은 누가 지냐? 1번 줄거 분양자 줄거 분양한 자. 자, 두 번째 줄 시공자. 분양자하고 시공자가 맨 끝에 담보 책임을 져. 옛날에는 분양자만 책임졌어. 지금은 시공자도 담보 책임을 져. 분양자, 시공자.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건축상하자. 우리 집합 건물이죠? 건축상하자. 그 다음에 자, 4번. 오른쪽에 4번. 4번은요, 줄거 하자 담보 추구권 박스에. 하자 담보 추구권이 뭐라고 했죠? 줄거 이퀄 손해배상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손해배상 청구권은 누가 책임져요? 두 번째 줄 끝에 현재의 맨 끝에 구분 소유자. 현재 구분 소유자. 그 다음에요, 5번에 손해배상 청구권의 기억 봐봐. 기억은요, 봐봐요. 하자 보수를 가름한 손해배상 청구권, 즉 하자 담보 추구권은 거기까지 줄고, 하자 보수를 가름한 손해배상 청구권, 즉 하자 담보 추구권은 두 번째 줄 현재의 구분 소유자에게 기속. 현재. 알겠죠? 니은요, 두 번째 줄 끝에 손해배상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 줄거. 디귿은요, 우리는 그러면 이것은 소멸시효가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지금 봐봐. 디귿 맨 끝에 소멸시효 기간은 줄거 각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별도로 진행한다. 거기 줄거 각 하자가 발생한 또 별도로. 봐봐. 비가요, 2월 1일날 비가 올 때 한번 세가지고 수리했어. 그래가지고 또 이제 손해가 발생했단 말이죠.
그런데 5월 1일 또 비 오니까 수리했는데 또 비가 생긴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각각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면 각각. 그러니까 수리가 나면 어떻게 해요? 각각 청구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몇 년이다? 10년. 알았죠? 니은 몇 년? 10년. 이렇게 10년. 니은 10년. 디귿은 각 하자가 발생할 때부터 별도로 10년이다 이 말이죠. 6번은 하자 담보 초구권이 아니고 하자 보수 청구. 보수. 수리해달라고. 수리. 하자 보수. 누가 한다? 봐봐. 현재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 주체가 누구죠? 관리소장이죠. 알겠죠? 이걸 한꺼번에 뭐라고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라고 그래. 그냥 이 사람들이 가서 아무나 가서 수리해달라고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요. 자요. 그 다음에 7번 중요해. 여러분 봐봐. 여기 일반적으로 여러분요 건물 지어달라죠. 건물. 자 여기 보면 지금은요 대학동으로 바뀌었는데 옛날에는요 신림구동이라고 그랬어. 관악청소년회관이라고 있어. 그 관악청소년회관이요 건물을 이렇게 지었단 말이야. 건물을요 건물을 지었어. 그런데요 내일 있죠. 내일 준공식 날이에요. 내일. 근데 오늘 밤에요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비가. 그랬더니요 밑에 지하에서부터 있잖아요. 지하에서부터 1층까지 물이 아예 잠겨버렸어요. 빗물로. 빗물로. 그래가지고 거기는요 준공식이 지금까지 없는 건물이에요. 서울시에서. 얼마나 난리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요 이런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없어? 해지할 수 없어. 일반 건물은 건물이 이미 완공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하자가 많다 하더라도 계약 해지 못한다고 돼 있어. 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는 원래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선분양 후 시공이지만 원래 아파트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건물을 짓고 우리한테 파는 거잖아요. 원래는요. 우리가 이러냐 이마트 가서 물건 사죠. 물건 사는데 물건이 하자가 있어. 교환해 안 해? 똑같아. 그래서 거기 한번 봐봐. 7번. 수분양자는 완공 후에도 하자로 인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알겠죠?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 심히 잘 나와. 전속기간은요 그게 한번 봐봐. 어디냐면 여러분요 니은하고 디귿을 묶어. 니은하고 디귿을 전유 부분이에요. 그래서 니은이에요 전유 부분 박스에. 기억니 디귿 니을이에요 공용 부분 박스에. 자 니은은 뭐냐? 니은은요 언제부터라고 했죠? 최초 인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 봐봐. 두 번째 줄 보면 인도 받은 시점부터 니은에. 디귿은요 분양 전환된 임대아파트죠. 분양 전환. 그것도 언제요? 최초 임차인들에게 인도된 때부터 10년. 최초 분양받은 때부터 10년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은 뭐죠? 이런 봐봐. 여기 이런 혹시 아파트 최초 분양해가지고 들어간 아파트 한번 분양받아서 가본 적 있죠? 그럼 어떻게 하죠? 거기 엘리베이터 한번 봐봐. 엘리베이터가 보면 뭐냐면 임시 사용 승인이라고 돼 있어. 임시 사용. 그러니까 지금요 완전히 승인을 받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30층 아파트인데 이것을요 저 위에 꼭대기에 있는 쓰레기 같은 거 다 끄집어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언제 가지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베이터가 완전히 승인이 나올 때까지 임시적으로 한번 가동해보고 그러면 문제가 없죠. 일단 사용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청소도 하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서 보면 엘리베이터 딱 보면 임시 사용 승인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알죠? 그러면 그때부터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그때부터 몇 년이다? 10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봐봐요. 거기 공용 부분은 사용 검사일 줄거 바로 옆에 임시 사용 승인 줄거 바로 옆에 임시 사용 승인. 알죠? 두 번째 죄송해. 사용 검사일 바로 밑에 임시 사용 승인일부터 몇 년? 10년 이렇게. 됐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장만 봐. 자요. 여러분 구조에서 하면요 분양자의 관리 의무라고 되어 있나요? 이 분양자의 관리 의무가요 지금요 처음으로 이거 좀 개정이 됐어요. 옛날에 있는 건 개정인데요. 글쎄 이건 뭐 그닥 그렇게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한번 보시면 분양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분양자는 선임된 관리인이 사무를 개시할 때까지 딱 그렇게. 알죠? 일단 관리를 해야 돼. 그 다음에 또 2번은요. 2번에 이런 보면요. 우리가 이제 서울시 같은 것은 표준 규약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봐봐.
일단 아파트에 적용될 규약이 딱 만들. 왜냐면 이 사람들이 규약을 처음에 만들려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규약이 딱 있어요.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우리 아파트에 맞게끔 약간 변형하고 더 추가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그 표준 규약을 참고해서요. 그것을 뭐라 한다? 맨 끝에 분양받을 자들에게 줘야 돼. 언제까지요?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래서 이 아파트는 어떻게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봐봐요. 3번은 뭐냐면 일단요 관리단 지폐를 소집을 해야 되는데 언제 소집해야 되냐? 등기가 참 이건 말이 잘못돼. 현실하고 안 맞아. 한번 봐봐요. 뭐라고 돼 있죠 거기요?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 등기하면 2분의 1 이상 반 이상이 등기하면. 근데 지금 봐봐. 알파엠에 지금 누가 있죠? 입주자 대표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파엠. 그래서 알파엠은요 지금 등기가 됐어 안 됐어? 안 됐는데 이미요 저 입주자 대표들이 뽑혔다니까요. 어떻게 뽑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여기로 뭐라고 했죠? 일단 등기를 한 사람이 2분의 1 이상이 돼야지 지폐를 소집해가지고 입주자 대표를 뽑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저기는 이미 뽑혀 있어. 그러니까 현실하고 안 맞지 이게 지금 법조문이.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는 해가지고 그 입주자 대표가 상가 건물이 뭐 우리 알파엠은 뭐 유럽풍으로 지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뭐죠? 뭐 간판을 달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미 간판 다는 거 잘못된 거 규격에 맞지 않은 거 다 바꾸라겠다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돈 준다고요? 뭐 유럽풍이래요. 알겠죠? 유럽풍. 우선 알겠죠? 유럽풍이래. 뭐 그렇대요. 알겠죠? 무섭죠? 유럽풍. 아무서 만약요 구라파 그랬으면 큰일 나버려요. 알겠죠? 됐죠? 자, 그럼 아무튼 그 정도 보시면 돼요. 다 재건축. 자, 재건축은 봐요. 이제 재건축 마지막이죠? 재건축이 마지막이에요. 여기 봐봐요. 그러면 재건축은 뭐 하는 거죠? 재건축. 여기 한번 봐봐. 재건축은요. 여기 봐봐요. 이렇게 여기가 빌라가 있어. 빌라가. 그러면 이러면 어떡하죠? 빌라가 있으면 이 건물들을 다 철거하죠. 철거해가지고요. 자, 빌라 철거했죠? 빌라 철거한 다음에 이러면 상가로 재건축할 수 있어 없어? 상가로 할 수 있어 없어? 그냥 대답해. 아파트를 할 수 있어? 빌라를 해가지고 아파트를 할 수 있어 없어? 아파트는 되고 상가는 안 되고. 자, 그다음에 이렇게 이 재건축했는데 다 건물을 쓸었는데 땅이 너무 적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땅 다른 땅하고 합해가지고 이렇게 또 건물을 지을 수 있어 없어? 이것은 남의 땅하고 다른 땅하고 합해가지고 건물 지을 수 있어 없어? 다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재건축이라는 게 뭐냐? 재건축은 일단 건물을 쓸어버리고 이 토지를 새 건물이 될 대지로 이용하면 돼. 새 건물은 정해지지 않았어. 이 새 건물이 상가일 수 있고, 상가, 알겠죠? 빌라일 수 있고, 아파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건물 땅이 적으니까 다른 옆에 땅하고 섞어서 할 수도 있고, 다 되는 거예요.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재건축은요, 이건 재건축 결의를 해. 결의가 얼마죠? 5분의 4. 5분의 4 이상. 결의하면 불참자가 있겠죠. 불참자들한테요 뭘 한다? 서면 촉구해. 서면으로 촉구를 해. 서면으로 촉구. 알겠죠? 그래서 촉구했는데 2개월 이내에 대답해야 돼. 다시 참가 안 한다 생각해보고 말을 해야 돼. 근데 2개월 때 아무 말이 없죠. 그럼 참가다, 참가, 거절이다. 참가, 거절을 봐. 이게 아주 중요해. 거절이란 말이 아주 중요해. 그다음에 서면이란 말이 중요하고. 알겠죠? 그러면 다시 2개월이 끝나면은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해봐.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 거절하고 이 사람 거절했어. 그럼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이 사람들 내보내야지. 철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한테 2개월 이내에 끝나고 2개월 이내에 매도 청구. 팔고 나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매도 청구. 알겠죠? 너 팔고 어디요? 시가. 이때 시가는 뭘 시가라고 하죠?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걸 시가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시가대로 팔고 나라. 그런데요 우리가 재건축 결의할 때 어떻게 결의하죠? 재건축 결의할 때는 이렇게요 단지가 있죠. 단지 1단지 2단지. 그럼 여기요 이렇게 단지가 있으면 이렇게 아파트 동이 이렇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전체 단지의 5분의 4다. 각각의 동마다 5분의 4다. 그래서 각각의 동마다 5분의 4다. 각각의 동마다. 알겠죠? 전체가 아니고 각각의 동마다 5분의 4다. 아시겠죠? 그래서 되게 복잡한 건데 이렇게 간단히 끝나. 그런데 우리가 이게 결의를 할 때는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대리 이내에서 할 수 있고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 할 수 있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보통 재건축 결의는 서면으로 많이 해. 왜요? 다 모이면 일단 시끄러워.
두 번째는요, 서면으로 해야지 누가 와요? 용역업체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앞뒤로 용이 승천하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얼굴은 어떻게 더럽게 생기고 이런 게 있잖아요. 가가지고 인상 쓰면서 딸내미는 잘 계셔요? 이렇게 한 번씩 물어보면서 쓱 내밀고, 알겠죠? 어제 보니까 5시쯤에 퇴근하대, 뭐죠? 학교에서 기가 하던데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빨리 찍어줘야 되겠죠? 알겠죠? 왜? 불참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서면 결격, 이게 문제죠. 알겠죠? 정말로 이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혼자는 안 되잖아요. 여러 사람이 모이면 으쌰으쌰 하면은 여자들도 들어오고 이러면 또 무섭잖아요. 그런데요, 1대1은 약해요, 강해요? 약하잖아요. 그런데요, 서면 결의하게 되면 1대1로 대응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문제란 말이죠. 무슨 알겠죠? 그래서요, 사실 서면 결의가 재건축 결의에서는 큰 핸디캡으로 자리 잡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자들의 권리가 잘 보장이 안 돼요. 이게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도 서면 결의도 결의로 봐준다고 했잖아요, 법에서. 그러니까 서면 결의하면요, 관리단 집회에 사람들이 모일 필요가 있어 없어? 또 없다는 거. 이게 문제지, 이게. 알겠죠? 자, 한번 보죠. 자, 재건축 돼 있고 1번 읽어보시면 돼요. 2번은요 5분의 4. 이 5분의 4는요 한 4번 정도 시험에 나왔나 봐요. 자, 재건축 얼마다? 5분의 4. 아, 여러분이 그런데요, 잘 봐봐요. 여러분 도정법에 보면은 얼마나 됐죠? 재건축이 3분의 1호인가 돼 있을 거예요. 3분의 2인가. 여기는 5분의 4인데 왜 그냥 3분의 2죠? 거기는요, 그 법에 의해서 그 법에 적용을 받는 재건축은 3분의 2인가 그래요. 알았죠? 그러니까 도정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정법이 우리 집합공법의 특별법이죠. 알았죠? 그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재건축은,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기 보면 빌라들 몇 명 모여가지고 우리 재건축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뭐를 한다? 5분의 4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서로가 달라. 됐죠? 자, 여기 그러면 7번 기억 봐봐. 기억. 서면 결의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서면 결의할 때는 관리단 집회로 처리할 필요가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해. 그 다음에 아까 뭐라 했죠? 주거용 집합건물 철거하고 뭐를 할 수 있어? 상가용 집합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 다른 것을 읽어보시면 돼. 자, 5번 봐. 5번. 재건축 불참자에 대한 촉구죠. 재건축 결의가 있으면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재건축에 참가 것인지 여부를 줄거 서면 동그라미 촉구, 서면으로 체고를 해. 그런데요, 니은 가운데 2개월 이내에 해답하지 아니한 경우, 두 번째 줄 참가다, 참가하지 않겠다,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해답한 것으로 본다. 알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6번은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뭐를 한다? 첫 번째 끝에 구분 소유권과 대지 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니은은요,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을 일괄 재건축. 그럼 어떻게 한다? 두 번째 줄 각각의 건물마다 별개로 따진다. 각각의 건물마다 별개로 따진다. 알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7번 공용보물 복부는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공용복부는 이런 뜻이야. 봐봐. 우리가 여기 그냥 듣기만 해.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빌라 같은 거 보면 9세대가 있죠. 이게 너무 낡아가지고 수리를 하려고 견적을 냈더니 3억 2천이 나온 거예요. 근데 건물 가격을 전부 다 했더니 얼마 되냐? 7억이 되는 경우가 있고, 건물 가격이, 알겠죠? 건물 가격이 6억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7억이 됐다고 한다는 것은 3억 2천의 2분의 1보다 커요, 적어요? 아니, 여기 복구 비용이 2분의 1보다 적고, 여기는요, 여기 전체가 6억밖에 안 돼. 3억 2천이니까 2분의 1보다 초과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초과할 때는 이건 재건축을 해야 되겠어, 수리를 해야 되겠어? 재건축 해야 되겠죠, 재건축. 그래서요, 2분의 1을 초과할 때는 5분의 4의 결의를 받아가지고 수리하라 이 말이죠. 왜? 그냥 수리하면 되겠어요, 이런 거를 재건축해야지. 알겠죠? 중요하잖아, 보지 마. 자, 그렇게 됐죠? 여기까지요.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집합건물 분쟁 조정위원회는요, 다른 모든 국가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알겠죠? 재건축까지만 시험에 났어. 알겠죠? 원래 이제 집합건물 분쟁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 층간소음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집합건물 분쟁 조정위원회는 뭐를 하나만 딱 보면 되냐면요, 그럼 2번 봐봐. 2번은요, 2번 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시 당사자 신청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그 다음에 줄거 건물의 하자예요. 건물의 하자에 관한 분쟁이에요. 알겠죠? 건물의 하자에 관한 분쟁만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재밌는 말 나왔죠. 두 번째 줄 조금만 써놨죠?
공동주택의 담보 책임인 하자 보수 등과 관련된 분쟁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나요? 아까 여러분요, 공동주택의 담보 책임은 누가 진다고 그랬어? 분양자와 시공자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 하자 보수하는 것은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로 가는 게 아니라고. 그 다음에요, 무엇이 문제가 돼야 돼요? 공용 부분이요. 그러니까 전유 부분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전유 부분 X 그것만 딱 알면 돼. 전유 부분 안 된다. 건물의 하자지 대지는 안 된다. 알겠죠? 별것도 아니죠. 그러면 그것만 딱 알면 돼. 그 다음에 담보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다? 시공자와 분양자가 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분쟁조정위원회, 우리가 층간 소음 같은 거 있을 때, 알겠죠?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됐죠? 자, 여러분 봐봐요. 지금 거의 2시간이 걸렸거든요. 이 집합 건물이요. 그러니까 이 집합 건물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뭐가 좀 문제가 되면 그 부동산 등기법에 또 집합건물법이 나오거든요. 그때 들을 때 조금 문제가 있어요. 알겠죠? 뭐 이해가 좀 안 되니까요. 그런데 그럼 이걸 딱 보면 알겠죠? 이것은 2번, 3번 강의할 수 있는 거리가 못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한번 들었잖아요. 들었으니까 줄 그어진 거 한번 시간 날 때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게 제일 빨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다시 이걸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출 문제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계속 풀면서 새로운 법조문 있죠. 새로운 법조문, 새롭게 신설된 법조문을 제가 문제 지형으로 5개 문제로 문제를 엮어가지고 거기서 연습시키는 게 제일 빨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계속 보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요, 오늘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 뭘 보냐? 야간반은요, 물권법을 볼 거예요. 그래서 물권법을요 3주에서 4주 정도 해서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요, 여러분 뭘 보냐? 물권법을 볼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미 지금 주간반에 물권법이 강의가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 제월부터 그걸 한번 듣고 오시는 것이 건강에 좋을 거예요. 어차피 들을 거잖아요. 한번 듣고 오면 듣는 것이 편한데요. 그냥 앉아 있으면 여러분요, 물론 다 하죠, 하기는. 그래도 효과가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듣고 꼭 오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